주도주 완전 정복 31강. 주도주가 장기 상승하는 동안 나타나는 중간 조정의 패턴. 주도주가 상승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주도주는 끝없이 상승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상승하고 쉬어가고 다시 상승하고 또 조정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오래 보유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 조정의 패턴입니다. 좋은 조정과 위험한 하락을 구별하지 못하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조정에서 겁을 먹고 좋은 주도주를 너무 빨리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승 추세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단순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30일강에서는 주도주가 장기 상승하는 동안 어떤 조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조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급등 후 나타나는 가격 조정입니다. 주도주가 짧은 기간 동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주가와 단기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이격이 커졌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계속해서 수직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단기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10%. 때로는 그 이상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하락폭이 아닙니다. 조정의 과정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거래대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가,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이탈이 없는가, 주도 섹터가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등 이후의 가격 조정은 과열을 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발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패턴,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는 기간 조정입니다. 강한 주도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움직입니다. 위로도 크게 가지 않고 아래로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시간으로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단기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따라옵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에 과도한 이격이 줄어듭니다. 단기 투자자의 매물이 소화됩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이런 흐름은 강한 주도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강한 종목은 반드시 크게 떨어져야만 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를 유지하면서 시간으로 조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는 조정입니다. 주도주가 상승할 때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계속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강하게 상승하면 이격이 벌어집니다. 조정을 받으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조정이 깊다면 더 긴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에 닿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려왔는가,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는가, 다시 이동평균선 위로 회복하는가, 재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증가하는가, 이것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무조건 지켜지는 마법의 선이 아닙니다. 주도주의 힘을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네 번째 패턴, 이전 신고가 돌파 가격을 다시 확인하는 조정입니다. 주가가 오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주가가 과거에 돌파했던 가격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돌파 가격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매도세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과거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가격 아래로 크게 밀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반등할 때마다 이전 돌파 가격에서 다시 밀린다면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패턴, 고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높이는 조정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조정을 받아도 이전 저점을 쉽게 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 저점을 만듭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두 번째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저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하락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세가 더 높은 가격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의 낮은 가격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점점 좁아지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상단 가격을 돌파합니다. 이런 흐름은 주도주의 재상승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패턴, 시장 조정과 함께 나타나는 동반 조정입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하면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떨어졌느냐보다 시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강한가입니다. 지수가 크게 하락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합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집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는 가장 먼저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먼저 이전 고점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상대적 강도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시장 조정에서도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무조건 겁을 먹기보다 어떤 종목이 가장 잘 버티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진짜 강한 종목이 드러납니다. 일곱 번째 패턴, 주도 섹터 전체가 쉬어가는 순환매 조정입니다. 시장의 돈은 한 섹터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한동안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그동안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기에는 방산이나 조선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매입니다. 주도 섹터가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도주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잠시 다른 섹터로 이동한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도 섹터의 거래 대금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지선은 유지됩니다. 대장주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이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대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순환매 이후 다시 주도 섹터로 돈이 돌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패턴, 실적 발표나 중요한 이벤트 전후의 변동성 조정입니다. 주도주는 시장에 관심이 큰 만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신제품 발표, 임상 결과, 대규모 계약, 정부 정책, 산업 관련 중요한 발표,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자체보다 이벤트 이후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는가,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패턴, 신고가 돌파 실패 후 다시 힘을 모으는 조정입니다. 주가가 신고가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합니다. 매물이 나옵니다.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는 상승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주도주는 신고가를 여러 번 두드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 다시 조정, 두 번째 도전, 또 실패, 그리고 다시 힘을 모읍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저점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지입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주도 섹터가 살아있고 대장주의 힘이 유지된다면 다시 신고가에 도전할 가능성을 계속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 구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패턴, 큰 상승 이후 깊은 중기 조정입니다. 주도주라고 해서 모든 조정이 짧고 얕은 것은 아닙니다. 몇 달 동안 크게 상승한 종목은 상당한 기간 동안 깊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기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중기 추세를 봐야 합니다. 주봉을 봅니다. 월봉을 봅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확인합니다. 기업의 성장 방향도 확인합니다.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장의 큰 돈이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상승 뒤 깊은 조정에서는 단순히 과거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만들고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하고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저점이 높아지고 시장보다 강해지고 다시 신고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30일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도주의 장기 상승 과정에서는 다양한 조정이 나타납니다. 급등 후 가격 조정, 옆으로 움직이는 기간 조정,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는 조정, 이전 돌파 가격을 확인하는 조정, 저점을 높이는 조정, 시장과 함께 나타나는 동반 조정, 순환매에 따른 섹터 조정, 중요한 이벤트 전후의 변동성 조정, 신고가 돌파 실패 후 힘을 모으는 조정, 그리고 큰 상승 이후 나타나는 깊은 중기 조정. 이 모든 조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비슷합니다. 첫째, 하락할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둘째,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는가. 셋째, 정배열과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가. 넷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가. 다섯째, 주도 섹터와 대장주의 힘이 유지되는가. 여섯째, 외국인 기관의 큰 자금이 완전히 떠났는가. 그리고 일곱째, 재상승할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를 오래 보유하는 사람은 조정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정의 성격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조정이라면 큰 추세를 계속 관찰합니다. 위험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다시 판단합니다. 무조건 버티지도 않습니다. 작은 흔들림에 무조건 팔지도 않습니다. 항상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도주의 큰 상승은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큰 추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조정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돈이 빠져나가는 하락인가? 아니면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휴식인가? 그 답은 가격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에 있습니다.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수급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있습니다. 주도 섹터와 대장주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다음 32강에서는 주도주가 장기 상승하는 동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추세 유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큰 상승을 오래 따라가기 위해 어떤 조건이 살아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상승 추세의 변화를 의심해야 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공부해 보겠습니다.